자료구조 13번째 그래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프의 기본 개념과 그래프의 용어 그리고 그래프의 기본 연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래프의 기본 개념은 이제 그래프를 소개하고 그래프를 정의하고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래프의 종류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는 우리가 배웠던 많은 자료구조들하고는 다르게 이 그래프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 퀘니그스베르그라고 하는 도시의 다리 문제입니다. 이 퀘니그스베르그는 플로이센의 도시고요. 이 퀘니그라고 하는 말이 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로이센의 왕이 즉위했던 도시예요.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옆에 약간 다른 이름이 붙어 있죠. 네, 지금은 칼리닌그라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칼리닌그라드는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지만 여기는 지금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전쟁인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이제 이 땅이 러시아의 영토가 됐는데요. 이 퀘니그스베르그는 철강업으로 발전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도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강 사이에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즉, 2개의 섬과 7개의 다리가 있는 거죠. 네. 이 퀘니그스베르그에 사는 사람들은 이 다리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던졌습니다. 어디서 시작해도 좋으니 다른 다리들을 딱 한 번씩만 건너는, 그래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로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를 불러서,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인 오일러를 불러서 이 문제를 풀도록 했는데, 오일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땅은 이렇게, 밑에 있는 땅은 이렇게, 이 섬은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이 섬은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 영토들 사이를 지나가는 이렇게 다리들을 이렇게 쭉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실은 여기서 이 땅 내는 어떻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든 다리를 건너지 않는 경로는 하나의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영토는 이 동그라미, 밑에 있는 이 영토는 이 동그라미, 이 섬은 이 동그라미, 이 섬은 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리고 각 땅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이런 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다리, 2번 다리는 1번 엣지, 2번 엣지, 3번 다리, 4번 다리는 3번 엣지, 4번 엣지, 5번, 6번, 7번 다리는 5번, 6번, 7번 엣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노드 또는 버텍스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우리가 엣지 또는 링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퀘니그스베르그 다리 문제는 이 그래프를 한 붓 그리기 문제가 이 그래프에서의 한 붓 그리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하는지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이 그래프는 보시면은 4개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고 각 버텍스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보죠. 네, 1번, 3번, 4번 버텍스는 3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버텍스는 5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 홀수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홀수개의 엣지를 가진 버텍스가 4개 이상이면 한복 그리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문제는, 이 퀘니그스베르그 다리 문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라는 걸 이제 오일러가 보인 거죠. 자, 그런데 실은 이 퀘니그스베르그 다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와 같은
어떤 개체와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이후에는 더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프의 정의를 해보시오라고 하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체들 사이의 1대1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모델, mathematical 또는 abstracted model that represents the one-to-one 또는 binary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visually, 시각적으로.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실은 이거는 이제 롱 버전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정의이긴 하지만 너무 말이 길어요.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버텍스와 엣지의 집합이다. G는 V, 2다. 이렇게만 대답하셔도 답은 됩니다. 여기서 V는 버텍스, E는 엣지인데 엣지는 1대1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버텍스와 버텍스의 쌍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자료구조하고 그래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자료구조, 뭐 리스트, 뭐 스택, 큐, 그 다음에 뭐 트리, 뭐 해시, 이런 종류의 자료구조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료를 관리하자는 겁니다. 관리하자는 게 뭐예요? 인서트 잘하고, 딜리트 잘하고, 서치 잘하고, 그죠? 시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비고의 n, i 구려, 비고의 로그 n, 뭐 나쁘지 않아, 비고의 1,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래프는 자료를 관리하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프는 관계를 표현하자는 게 그래프의 목적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과연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거죠. G는 V, 2인데 거기서 V는 뭐 0, 1, 2, 3. 그 다음에 2는 이런 식으로 뭐 쓰는 게 수학적 표현입니다. 집합을 써서 표현해냈죠. 두 번째는 그래프의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네. 버텍스는 0, 1, 2, 3. 그래서 0, 1, 2, 3 동그라미로 그려주면 되고요. 엣지는 0, 2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0, 3 연결되어 있고 1, 2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1, 3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의 시각적인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엣지 리스트를 이용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걸 제일 많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코테에서. 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4하고 4는 버텍스의 수와 엣지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 그래프는 버텍스가 4개 있어. 그 다음에 엣지가 4개 있어. 그런 뜻이죠. 버텍스가 4개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버텍스는 0번 버텍스부터 3번 버텍스까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1번 버텍스부터 4번 버텍스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0부터 있구나. 이건 1부터 있구나. 그 다음 4는 엣지의 수라고 했죠. 그 다음 4줄에 엣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엣지들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엣지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 2 엣지가 하나 있고 0, 3 엣지가 하나 있고 1, 2 엣지가 하나 있고 1, 3 엣지가 하나 있다.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 앞에서 수학적인 표현 할 수 있고 시각적인 표현 할 수 있고 엣지 리스트를 써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들을 다 따라가면서 아, 얘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 얘는 뭐 엣지 리스트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그래프의 종류를 한번 보죠. 그래프의 종류는 결국 관계의 종류입니다. 관계의 종류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냥 누구랑 누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관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나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 유명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나는 이 연예인을 좋아해요. 이 연예인도 나를 좋아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관계가 만약에 팬이라는 이름의 관계라면 나는 그냥 이 연예인을 좋아할 뿐이에요. 이 연예인은 나 안 좋아합니다. 내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엣지가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없는 언다이렉트드 그래프가 있고 방향성이 있는 다이렉트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드 그래프는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0은 1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1은 0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가중치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똑같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여러 명의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친구는 맨날 카톡하고 맨날 뭐 물어보고 가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만나서 밥 먹고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우리 뭐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할 때 만났는데 뭐 그 이후로 대면 뭐 그냥 내가 이 친구가 지금도 내 카카오톡에 친구로 뜨는 이유는 내가 이 친구를 삭제하지 않아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맨날 밥 먹고 카톡하고 하는 친구는 이 친구하고는 10만큼 친해라고 한다면 그냥 내 카톡에서 내가 그냥 삭제하기 귀찮아서 데리고 있어 이 친구는 1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가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엣지에 가중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일정해. 모든 관계는 가치가 같다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면 이렇게 웨이티드, 그러니까 이 엣지에 가중치가 붙는 거죠. 너는 나랑 4만큼의 관계를 맺고 있어. 너랑 나랑은 1만큼의 관계를 맺고 있어.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다이렉티드와 웨이티드의 개념을 합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다이렉티드 웨이티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무방향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페이스북 친구 패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철이 0이 돌이 순위가 있는데 철이랑 0이는 패친을 맺고 있어요. 0이랑 철이랑 순위는 패친을 맺고 있어요. 돌이랑 순위도 패친을 맺고 있어요.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건 뭐 그냥 패친이다 인 거지 얼마나 열렬하다, 뭐 얼마나 쫓아다닌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방향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얘는 트위터의 지금은 X죠. X에서 팔로우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우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철이는 영희를 팔로우해요. 그래서 영희가 글을 쓰면 철이가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근데 철이가 글을 쓰는 건 영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관계겠죠. 철이는 순위를 팔로우해요. 도리는 순위를 팔로우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웨이티드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패친인데, 네. 패친을 맺고 있다고 해도 페이스북은 분명히 이런 거 서로 관리할 겁니다. 얼마나 친한가. 그죠? 그래서 철이랑 영희는 서로 글 쓰면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그죠? 서로 공유 눌러주고 뭐 그런 사이입니다. 매우 친해요. 철이랑 순이는 패친을 맺긴 했는데 썩 그렇게 대단한 그런 게 없습니다. 돌이랑 순이는 뭐 가끔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뭐 이런 사이예요. 그래서 철이랑 영희는 관계가 10, 철이랑 순이는 관계가 1, 돌이와 순이는 관계가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티드 다이렉티드 그래프는 네. 영희가 글을 쓰면 철이가 팔로우를 하는데 맨날 리트윗을 해요. 찐한 관계죠. 철이가 순이를 팔로우하긴 하지만 순이가 글을 쓰면 철이는 막 가끔 어쩌다가 한두 개 리트윗을 해요. 좀 썰렁한 관계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래프는 이렇게 4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프 관련 알고리즘들을 쭉 공부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거는 어떤 그래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에 눈치를 채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약간 특별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셀프 엣지를 가진 그래프가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 그죠? 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셀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멀타이 엣지를 가진 그래프입니다. 이 0하고 1 사이에는 관계가 두 개 존재합니다. 실은 우리가 멀타이 엣지를 가진 그래프가 우리한테는 약간 신선했던 게, 좀 친숙했던 게 이게 퀘니그스베르그 문제를 풀 때 이 멀타이 엣지를 가진 그래프를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01, 01이 두 개 있는 관계입니다. 실은 이건 우리가 집합표 기호로는 잘못된 기호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볼 그래프의 종류는 복잡도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도는 버텍스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엣지의 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의 수가 버텍스의 수와 비례하느냐. 여기서 n은 버텍스의 수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희소 그래프, 스파스 그래프라고 하고, 모든 버텍스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모든 버텍스들 사이에 엣지가 존재해요. 이런 걸 우리가 완전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2분의 n-1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그래프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버텍스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덴스 그래프, 밀집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냥 비고 노테이션을 써서 비고의 n제곱이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 자, 하나씩 보죠. 완전 그래프는 모든 버텍스트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버텍스가 있으면 나머지 모든 버텍스들과 관계가 존재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 n개의 버텍스, 어떤 버텍스 하나를 잡더라도 그 버텍스를 잡을 경우의 수가 n이죠. 그런데 걔는 n-1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0은 1과 관계를 맺고 있고 1도 0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엣지가 두 번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엣지의 수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이렉티드 그래프라면 이 엣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닌 n-1개의 엣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4개의 버텍스를 가진 완전 그래프의 엣지의 수는 몇 개인가라고 하면 버텍스 수가 4개니까 4 곱하기 4-1 나누기 2. 그래서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개의 엣지가 존재합니다. 1, 2, 3, 4, 5, 6. 6개의 엣지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밀집 그래프입니다. 얘는 버텍스들의 대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모든 버텍스가 다 모든 버텍스들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한두 개 빠진 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엣지의 수가 비고의 n제곱이라고 합니다. 방향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네. 자, 마지막은 스파스 그래프, 희소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모든 버텍스가 상수계의 엣지에 달려 있어요. 상수계 버텍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버텍스를 잡건 몇 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최대 6개. 이 경우에는 최대 6개 버텍스에 연결되어 있네요. 상수계라는 말은 우리가 K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비고 표기법으로 바꾸면 비고의 1이 됩니다. 그래서 n개의 버텍스가 각각 비고의 n개의 엣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비고의 원개의 엣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비고의 n개의 엣지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래프의 종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래프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하고 그래프의 정의, 그래프의 표현, 그리고 그래프의 종류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프의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